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있었고요. 또한 정책의 핵심이었던 도시재생 사업은 더욱더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발빠른 시장 대응과 함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시장 읽어주고 현장 안내까지 도와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유광수 이사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077-6357번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는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부동산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뉴스들이 많이들 나오는데요. 그 뉴스를 좀 읽어보고 그런 뉴스에 담겨져 있는 뜻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뉴스인데요. 첫 번째 뉴스는 일본에서 쉐어하우스라고 불렸던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줄줄이 파산됐다.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부동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쉐어하우스하고 전체적인 구조가 우리나라에 최근에 있었던 분양형 호텔하고 구조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우리나라의 분양형 호텔들도 좀 우려가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확정 수익률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로 대부분 이제 유혹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임대 전문 관리 회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탄탄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역으로는 더 불안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하면 뭐 소형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소형 주택 오피스텔과 분양형 호텔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나온 거니까요. 그 부분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수익률, 임대 수익률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들어보실 텐데 그러면 적정한 임대 수익률은 한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는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 자본 비율로만 했을 때 전체에서 한 수익률이 한 5% 정도 되면 서울 시내에서는 아주 우수한 축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정도 선에서 물건을 찾으셔야죠. 8%라든지 뭐 10%, 15% 이런 물건을 잘못 찾으시면 아마도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유의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뉴스는 홍등 꺼진 청량리에 금빛 불이 켜진다 이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 6.13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서울시의 여러 가지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존에 진행됐던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청량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호재들로 인해서 홍등이 꺼지고 금빛 등이 켜졌다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588 집창촌이라고 불렸던 지역이 철거를 했고 롯데에서 아마 6월 달에 일반 분양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라든지 아니면 분당선 이런 것들을 연장을 해서 청량리를 관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주의 깊게 보시고 청량리 인근에 투자하시거나 그 주변에 파생되는 지역들에 투자하시거나 이런 방향성을 좀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농 답심리동의 신고가 랠리라는 것은 아파트 보시면 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보시면요. 아파트 실거래가들이 계속 표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계속해서 지금 얼마 정도면 고점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고점들을 계속해서 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마용성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서 마용성이라고 하는 유행어들이 강북을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청마용성이라는 부동산 신용어가 등장을 했으니까요. 그런 초점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주목을 해보시고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알면 돈 되는 정보 만나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먼저 떠나볼게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발산역에서 걸어서 4분, 2018년 6월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죠.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3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내다보고 있고요.
월세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85만 원, 대출 예상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7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서울 안에서 생활 편리성도 누리고 싶고 직주 근접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입지여건 개발 호재로 소개해 볼게요. 네,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크게 업무지구가 성장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연코 아마 마곡지구들을 대부분 다 드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서울 시내에서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탄력적으로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물건은 마곡지구하고 바로 붙어있는 강서구의 내발산동의 투룸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산역과 물건지와는 도보로 4분 정도가 걸리고요. 발산역에서부터 좌측은 다 마곡지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와 도보로 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호선을 이용하셔서 영등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 마포 지역으로서 접근성도 좋고 마곡지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재들은 뒤에서 계속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지를 지도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발산역이 있고 물건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건지 바로 앞에는 내발산동 문화센터가 있어서요. 접한 도로가 8m 도로이고 한 블럭만 더 가시면 공항대로이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거나 이러기에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제로 지금 마곡지구 내에서 업무지구가 가장 몰려있는 지역은 왼쪽에 지금 마곡역이 있고 발산역이 있는데요. 발산역과 마곡역 사이에 가장 많은 업무지구들 그리고 LG 사이언스 센터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두셔가지고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젊은 유동인구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이 정도 구간이 LG 지금 사이언스 센터고 마곡지구에서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철도도 올해 개통을 할 예정이고 위쪽에 보시면 지금 마곡중앙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올 10월 달에 일부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서도 가장 랜드마크가 되는 공원, 그다음에 랜드마크가 되는 업무지구, 그리고 특히나 대기업들로 집중이 되어 있는 마곡지구 주변에 인근에 있는 소형주택들 투자하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꼭 현장에 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을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역시나 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인데 실제로 지금 발산역 주변에는 대부분 아파트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소형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소성도 꼭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호선으로는 전통적으로 김포공항의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전통 수요들하고 그다음에 마곡공원이 생김으로 따라서 실제로 지금 최근에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여가 생활을 하시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되는 마곡중앙공원과의 거리 이것도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마곡지구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의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왼쪽에 지금 표기해 놓은 것처럼 상암 DMC,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한 6배 정도가 되고요. 16만 명이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아니고 대기업 종사자라는 것이 가장 큰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마곡지구 주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들, SH공사에서 한 5, 6년 전에 공급했던 마곡 엠벨리라는 아파트들은 10억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서울 시내에서 다른 타 지역, 마포라든지 이런 지역에 버금갈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이런 소형 주택들도 충분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물건지는 지금 발산역과 바로 있고 물건지에서 바로 현장에 보시면 2대 의료원 공사 현장이 보이는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 1월 달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영업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대 병원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큰 호재인데 그 주변에 LG 사이언스 텐더라든지 아니면 보타닉 가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시장의 지가의 변화 이런 것들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호재는 김포공항의 버스터미널인데요. 보통 이제 서울 시내에서 버스터미널은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강동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강서쪽에 공항 주변에 버스터미널이 생겨날 예정이고요. 그러면 젊은 유동인구가 마곡지구에 더해서 김포공항과 버스터미널 여러 가지 유동인구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주 장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호재들, 교통의 호재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시고요. 꼭 현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직주근접형 자족도시 이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곡지구 계속해서 개발이 되니까요. 집가 상승의 기회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건물 볼게요. 완공 얼마 안 됐겠어요. 네, 이번 달에 이제 막 준공이 됐고요. 6층 건물 중에 3층입니다. 그리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가 돼 있고 실평수가 13평에서 14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투룸에 비해서 확실하게 넓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노부부들이 실거주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마곡지구나 이런 쪽에 마포나 이런 쪽에 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드려도 될 만큼 지방 분들에게 실거주로도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옵션은 에어컨, 그다음에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식탁이 필요가 없으시고요. 옵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CCTV, 그리고 무인 택배함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면이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접한 도로가 8m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항대로에서 한 블록만 들어가면 되시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물건이니까요. 내발산동에 신규로 공급될 지역이 있는지, 지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하실 분들은 임차인들의 눈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질 것 없이 잘 갖춰져 있을 것 같고요. 옵션도 잘 구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직접 현장 방문하셔서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실염려 덜게 하는 대목일 것 같은데 가격 메리트 있을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실제로 지금 그 주변에서 공급했던 오피스텔들은 이거보다 실면적이 적으면서 매매가는 한 2억 7천에서 2억 8천대로도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매매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약 2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마곡지구 주변에 땅을 5평 정도 사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5만 원인데 한동안은 마곡지구가 전체적으로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좀 많았었는데 수요는 늘어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원룸 월세 수익률이 낮았었는데 서서히 마곡지구가 들어옴에 따라서 월세 수익률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5만 원을 받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더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꼭 현장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직접 시세를 비교하시면 더 와닿는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내발산동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금천구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좀 소개해드려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역에서 걸어서 3분, 201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7층 건물 내 5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요, 2억 3,6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6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5,6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길 따라 돈이 모인다는 부동산 격언처럼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면 걸어서 3분 거리 굉장히 가까운 곳일 것 같습니다. 초역세권 메리트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입지 여건 개발 호재 들어볼게요. 네, 지금 금천구 시흥동의 입지 여건의 두 가지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제 금천구의 G밸리라고 해서 대형 업무지구가 있다고 그 업무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안산선 신설 역사 예정 위치하고 아주 가깝다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그 6.13 지방선거에서 보시면 금천구, 그다음에 경기도 광명시,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지역에 후보자들의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다 공약들이 뭐냐면 신안산선을 조기 착공시키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 시흥사거리 예정역과 도보로 2분에서 3분 정도뿐이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G밸리에는 16만 명의 여러 가지 임차인들이 있고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고임금 직장인들 특히나 게임 회사 이런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를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물건지는 왼쪽에 보시는 1호선 금천구청역과는 도보로 한 8분 정도가 걸리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신안산선 시흥사거리 예정역과는 도보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걸릴 만큼 아주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장에 보시면 지금 물건지 바로 앞까지는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바로 지금 물건지가 접혀져 있고요.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6m 도로하고 8m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현장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입지가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물건지에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금천구의 시흥대로인데요. 시흥대로의 길을 건너시면 바로 지금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만큼 홈플러스라든지 아니면 대형 유통마트들이 현재 벌써 그 신안산선 예정역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투자 격언 중에서 대기업을 따라가면 실패하는 확률이 아주 적다 이만큼처럼 그런 현장 상황들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금천구청역 바로 주변에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구영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종합병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금천구청역 위쪽으로는 롯데에서 한 4,500세대 정도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 대비해서 한 2억 원 정도가 최근에 급하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뜨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필승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무지개 아파트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고 관리가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현장에 오셔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을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벨리의 임대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고임금 직장인들의 전체적인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주벨리 쪽으로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강남 쪽에서 회사가 이전해서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직접 그 지식산업센터의 가격대들이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16만 명인데 장기적으로는 약 한 25만 명까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금천구심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지구 단위기라고 이 지역은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영의 땅은 지금 아까 제가 파란색이었었는데 여기는 분홍색인데요. 의료재단에서 종합병원이 들어올 예정이기도 하고요. 위쪽으로는 LG 사이언스파크 아니라 사이언스파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군부대 부지인데요. 이전을 하고 사이언스파크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IT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대기업들이 많이들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도 좀 미리 선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신안산선 시흥사거리 예정역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호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물건지에서 서부간선도로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고 한 4년 정도 후에는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점검해 보시고요. 강남 순환고속도로라고 해서 지금 금천구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광명시 지역이 이제 수혜 지역인데요. 지금 물건지에서는 시흥 영업소하고 상당히 가깝고요. 시흥 영업소를 이용을 하시면 지금 사당이라든지 아니면 서남 영업소 이런 지역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현장에 오셔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쥐벨리 있잖아요. 앞으로 가격 상승이 전망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네, 이달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 오시면 내부 구조나 마감 자재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정도고요. 7층 건물 중에 5층이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가 되어 있고 웬만한 옵션들은 다 갖춰져 있고요. 지금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면서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시고 세대로 올라가는 아파트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적이기도 하고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은 투룸입니다. 이어서 가격 메리트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사님? 네, 매매 금액은 2억 3,600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임대사업자 내시고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약 5천만 원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시니까요. 월세형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여유가 없으시면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꼭 현장에 오셔서 임장 활동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부 준비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주 인베스먼트 유광수 이사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